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지방층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방층염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촬영하는 영상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층염을 앓고 있는 반려견을 돌보시는 보호자분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방층염을 앓고 있는 반려인들이 정보를 서치할 만한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인 지방층염 자연치유로 벗어나기. 지방층염은 정의는 피하 지방의 다인성 염증 질환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피하에 지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감염성, 면역성, 물리화학성, 췌장성, 약물성, 혈관성, 영양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발성,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치장염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고 또 보호자분들도 지방층염을 발생시키는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증상을 보면 이런 증상을 처음 보는 분은 좀 약간 놀랄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 피부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피고름이 흘러나옵니다. 또 다른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 피부가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피고름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런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이런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부 증상은 무균성 피하 염증성 결절이고, 그리고 부위와 크기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낭포성이라는 건 주머니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궤양성은 피부가 괴사되면서 구멍이 뚫려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황갈색 염증물이 배출되고, 그리고 통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약한 들어간 그런 반응을 형성하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부 증상 말고도 식욕저하, 침울, 세약, 발열, 관절통, 복통, 간, 위장, 거대증, 이런 증상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지방층염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지방층염을 발생시키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2차적인 증상들입니다. 지방층염 조직도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세균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중구, 대식구가 관찰되고,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호중구, 대식구가 많이 관찰되고 균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층염의 치료는 하나만 피부 안에 딱딱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는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발성으로 여기저기 형성된 경우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를 투여하거나, 그리고 2차 감염수에는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리고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그런 것이 이 지방층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방층염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치료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보호자분도 지쳐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모든 동물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틀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층염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제가 지방층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세균이 감염되지 않고 호중구와 대식구가 주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층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층염의 주된 치료는 스테로이드 처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층염의 주된 원인이 면역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처방이 지방층염의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층염의 원인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보호자분은 지방층염의 원인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혼동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층염은 거의 대부분 특발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첫 번째, 균이 감염되지 않은 면역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는 것이 주된 치료이고,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런 지방층염을 특발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들으면 저희 채널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어떤 질병들과 특징이 공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층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방층염을 그냥 지방층염으로만 이해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고 방법을 모색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층염이 자가면역 질환의 한 가지라는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병들이 자가면역 질환에 포함되고, 혈관염이나 근육과 관련된 질병들, 갑상선과 관련된 이런저런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도 있지만 피부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지방층염 또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에 이전에 올렸던 자가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원인, 그리고 관리 방법, 그런 내용을 소개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대로 알고 그 원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도 그렇고 만성적인 기병 그런 거 얘기할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통 보호자분들은 그냥 기병, 아토피 이런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그냥 약이나 주사 한두 방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개선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런 약을 처방하게 되면 그냥 증상만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리고 상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좀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채널에 각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유발 요인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을 관리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또한 요 위에 링크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관리를 해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어집니다. 그리고 번외로 지방층염 치료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방층염은 정말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려견이 지방층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보호자분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왜 지방층염 치료가 어렵냐 하면, 가장 먼저 이 지방층염은 희귀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아토피는 그나마 많은 강아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분과 또 동물병원에서 이거는 아토피다 하고서는 치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층염은 쉽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 아니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도 진단이
빨리 되지 않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투어를 하다가 피부를 좀 많이 본 병원에서 이건 지방층염이다라고 확진을 하면 이게 지방층염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염을 치료하는 방법,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방법들, 가장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그리고 2차적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그리고 소독약, 그런 것들은 다 증상만 억제하는 대증요법 약물입니다. 이 부분이 현대의학 자체가 대증요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보호자분들도 그런 것만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증요법은 근본적인 문제,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전에 지방층염의 원인이 특발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원인을 어떤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는 상태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스테로이드로 염증만 억제한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치료하는 수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수의과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책이나 자료를 찾아봐도 보시는 것처럼 소독물 피부학제, 이게 책 소독물 피부병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서 지방층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층염 대다수는 특발성으로 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임상 치료는 전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고, 그리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는 장기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책, 소독물 피부학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지방층염은 대다수가 특발성이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처방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항생제나 항균제 그런 걸 처방한다고 그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린 한쪽은 완전히 완화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발하는 것을 증상 완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평생 치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책들에서 이 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당연히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지방층염은 그냥 특발성으로 발생하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테로이드 처방하고, 그리고 그건 재발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계속 증상이 나타나면 스테로이드를 처방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계속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의학의 문제고, 현대의학이 갖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해야지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층염이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기도 어려운 부분, 그리고 증상 자체를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와 같은 대증요법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 것, 그런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자분들은 동물병원의 진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 선생님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병원 원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피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이 지방층염으로 내원을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흔히 간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이 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그것을 들으러 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디톡스나 그런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줘야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개선되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지
그렇게 같이 질병을 관리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측량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상실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얘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그냥 원장들마다 다 다른 얘기 하는데 이 원장도 똑같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증상을 단시간 내에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증요법을 실시하는 그런 방식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분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은 현대 이야기 틀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그 대증요법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지방측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동물병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측염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대증요법을 사용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애시당초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신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관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측염 치료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지방측염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발생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해 줬을 때 자가면역질환 증상이 개선되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관리해서 강아지 상태가 호전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주 희귀하게 발생하는 지방측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